그리고 우리가 소셜 매너, 미국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서로가 우리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렸을 때 어떠한 그 에티튜드나 매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, 우리가 그런 걸 배우라는 얘기입니다. 배우는데 무슨 나이가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?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아마 이미 말씀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. 미국 사람들은 늦었다는 개념이 없어요.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생각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워서 영어 하나라도 배우면 좋잖아요. 어디 가서 자꾸 어떤 영어를 하나 단어 하나를 더 알고 어떤 영어 회화를 하나 더 알면은 그만큼 남에 의존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. 그리고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. 자식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고 지금 우리 젊은 우리들의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,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또 이미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온 자식들도 있고 또 여기 와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.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요?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. 그 젊은이들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이 미국 사회와 이런 커뮤니티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. 문제는 우리 시니어예요. 그냥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한국적인 습성, 그 고집, 그런 국민성이 젖어서 우리가 어디서 헤쳐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. 지금 미국 그 오노민들, 이런 본토인들이 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, 여러분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렇게 뭐 신문에 밤나 뭐 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뭐 전부 어떤 그 한국 그 어떤 애국병에 젖어서 그냥 무슨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뭐든지 최고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게 진짜 사실일까요? 예? 그게 그걸 믿는 여기 외국인들이나 미국 온 본토인들이 얼마나 될까요?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짓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대래 웃음거리죠. 코미디거리입니다. 우리가 그 인정되지 않는 자랑을 우리가 떠들어봐요. 남의 눈에는 꼴불견밖에 안 되잖아요. 그 왜 우리가 사서 꼴불견 짓을 합니까? 그리고 왜 꼴불견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? 차라리 겸손하면은 더 사랑받을 텐데. 예? 차라리 겸손하면 더 사랑을 받아요.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.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. 저는 미국 직장 뭐 제가 가구점 미국 이 에리아에서 제일 큰 가구점에 가서 1년 이상 넘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. 거기는 온갖 민족들이 다 오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 다 말하면은 저 열받아요. 그래서 이 병 걸린 것 같아요.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?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?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꾹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됩니다. 여러분, 경험자의 말은 무시하지 마십시오. 저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할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.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여러분보다 다 더 잘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보다 더 모두 잘난 거 없습니다. 그러나 딱 한 가지.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뭐 좋으면 안 됩니다. 왜? 나쁜 경험. 나쁜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많다는 거예요. 뭐 하다가 보면 사업 실패, 건강 실패.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
저는 제 자신이 제 삶을 포기하고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다 하고 판정을 내린 날도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저는 겪었기 때문에 왜? 그것도 또 다 이유가 있어요. 왜? 영어 조금 좀 이렇게 그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이런 미국 사람들이나 어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도 말대꾸하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. 차라리 못 알아듣고 내가 또 말대꾸 할 만한 실력이 안 되면은 그냥 싸움이 안 되는데 능숙치도 않지만 말대꾸 정도는 할 수 있다 보니까 말대꾸하고 뭐하고 막 변명하고 막 하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싸움이나 악유 다툼 뒤에 오는 건 뭡니까? 뭐 좋은 일이 올까요? 제가 말싸움으로 그 사람 이겼다고 뭐 막말로 주먹질로 내가 이겼다고 저에게 무슨 어떤 그 무슨 올개간이 씌워지겠습니까? 크라운이 씌워지겠습니까? 아니에요.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우둔한 짓을 저는 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대신 저는 중요한 일 이런 어떤 계약하는 일이 있다거나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전날 여기 가서 꼭 필요한 말들 몇 가지 문장이나 낱말을 꼭 공부하고 갑니다. 그래서 그 공부한 말을 계약을 하는 중이든 또 무슨 상담을 하든 중이든 뭐 어떤 일을 하는 중에 한 번이라도 써먹으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그 내가 공부한 거 한마디 써먹었다고 영어 그래도 잘하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. 여기 어렸을 때 오셨어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왜? 프리텐딩 한 거죠. 난척한 것뿐이에요.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또 성사되고 또 일이 성립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단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보다 단어 하나라도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. 저 일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시니어가 돼서 무슨 그런 서류 작성을 한다든지 컴퓨터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든가 해결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99% 자식들 도움 받은 게 없습니다. 제가 다 저 혼자 스스로 다 했습니다. 누구의 도움도 없이.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편했죠.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미안합니다. 왜? 제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럴 때 중대한 뭐 수술을 한다거나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또 자식 같이 가야 돼요. 왜?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은 그래요. 영어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요. 영문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 의학적인 용어 이해 못합니다들. 의학적인 설명, 의학적인 병명, 이런 어떤 의학적인 어떤 원인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병원에 가서 무슨 어떤 큰 병이 있더라도 설명을 하면 우리는 뭐 의학적인 설명을 한국말로 이렇게 하더라도 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. 근데 아무리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서 한국 병원에 가서 듣고 상담하라고 그러면 할까요? 못하죠. 못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다른 거는 다 많이 도와주는데 그 병원에 가거나 의사한테 가는 도움은 제가 선뜻 도와준다는 말을 제가 안 합니다. 왜? 저도 가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. 그럼 뭐 통역한다고 도와주러 왔는데 그러면 상대방 의사들은 나는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럼 막 어려운 말도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뭐 기억이 되나요? 안 되지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의료 통역은 제가 사양합니다. 그 대신 이제 리코멘데이션을 하죠. 왜냐하면
사실은 뭐 병원에는 뭐 어떤 큰 그 닥터 오피스에는 그, 그 통역 그 자체가 그 계약이 돼 있어서 그냥 뭐 모니터 컴퓨터 해가지고 모니터 틀어놓으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. 이게 나오면 다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번거로운 거죠. 그게 따지고 보면. 그리고 또 뭐 보험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이제 그게 다 커버가 되지만 또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면 그게 다 차지가 되고 이러니까 예,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경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귀찮고 이러니까 불편을 겪어서 그래서 뭐 아들 데리고 가려고 하고 딸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바로 그 자리에서.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자식이나 그 이런 의료나 법정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법정 통역 영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서 제가 통역하겠습니다. 제 아버지고 제 엄마기 때문에 제가 통역하겠습니다. 안 됩니다, 그거. 통역 그 법적인 통역 자격을 법원에서 받은 사람이야만 그렇게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아무나 가서 영어 할줄 안다고 해서 가서 통역하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. 법원에 등록된 허가받은 법정 통역인만이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. 의료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큰 저기 할 때 뭐 자식이 영어 참 잘해요. 그 데리고 가도 큰 병원에서는 통역 그 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통역을 틉니다. 왜? 그 해석이 잘못되고 뭐 이게 특히 의료는 그렇잖아요. 이게 어떤 그 해석 하나 잘못하고 해석 번역 하나 잘못되면은 큰 의료 사고가 납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모든 규칙이 까다로운 거예요.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까다롭게 군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죠. 아니에요. 다 그 어떤 responsibility.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직업들. 그거는 어떤 공적인 법적으로 허가받거나 무슨 어떤 라이센스를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. 그까짓 건 뭐 그까짓 거가 아니라 그까짓 거가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밤낮 그거예요. 그까짓 거 그게 뭐 별거 아닌데 그까짓 거. 뭐 한국 병원에 가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데 뭐 미국에서는 며칠씩 걸린다. 그거 빨리 하는 거 미국에서는 뭐 빨리 하려면 못 하겠어요. 하죠. 그러나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떤 그런 법적이나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게 제일 제가 그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제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보험 중에는 건강보험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.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한국에 가면 금세예요. 뭐 해요? 어때 답답하죠. 그럼 한국 가서 하십시오. 제가 그래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가서 하십시오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듣고 가서 했어요. 뭐 실제로 그런 예도 있으니까 갔는데 한 번 치료하고 끝날 그런 병이 아니에요.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. 뭐 특히 암 진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암 수술이 뭐 수술 한 번 했다고 끝납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뭐 한국 가서 하루 이틀 만에 했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저기 하게 되면 그럼 제가 그것도 치료를 또 며칠 있다 가서 그 다음날 받아야 되고 며칠 받아야 되는데 뭐 한 달 후에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한 달 동안 계실 겁니까?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? 왜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하지 두 번은 생각 안 해요. 뭐 맹장 수술이다. 그러면 제가 한 번 가서 맹장 수술하고 저기 하고 오면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오면은 뭐 끝날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롱텀으로 이어지는 어떤 질병이 생기면 거기 가서 한 번 수술 받고 끝나는 게 아닌데 계속 갈 거예요? 그러니까는
난 정말 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그걸 업적으로 선전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내가 글쎄 그거는 뭐 업적인 사업적인 얘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모욕할 마음은 없어요.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저는 그걸 보면 저는 정말 씁쓸합니다. 솔직한 얘기로.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, 늘. 그래서 아니 병원 비행기 값 내고 뭐 가서 치료받고 뭐 하는 값이 여기서 조금 더 차지한다고 그래서 계산해봐 그러면 어떤 게 더 싼지. 그러면 여기서 계속 치료해야 된다. 그럼 여기서 자동차 타고 2, 30분 가면은 가는 거 아니야? 그럼 뭐 한국에는 그냥 보름마다 뭐 한 달마다 얘를 치료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갈 거야? 그렇지 않으면 뭐 몇 달이라고 그러면 그냥 몇 달 동안 거기 가서 그냥 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. 그 말도 안 되잖아요, 그게. 그리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의료비가 설령 여기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, 다.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데.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무턱대고 병원에서 그 요구하는 대로 돈 안 줍니다. 다 그 공정 가격표가 있어요. 어떤 병명이나 치료 그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매겨지는 그런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가격표가 다 있습니다. 지가도 마찬가지예요. 그 가격표가 다 있어요. 뭐 그건 뭐 앞에서 어떤 의사는 공정의 그 도표를 봅니다. 얼마 차지하는지.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치료받았는데 1,000불이 들었다고 해요. 그러면 병원이나 닥터오피스에서 이게 1,000불입니다. 그랬을 때 그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십시오. 그래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잖아요. 그 1,000불이 들어갔어요. 그러면 보험회사에 또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본부로 들어갔어요. 그거 다 안 해요. 그러면 병원은 병원대로 또 메디케어는 메디케어. 이거는 공정가가 600불이야, 500불이야. 딱 표시 다 해줘요. 스테이면에 다 나오잖아요. 한번 스테이면 보세요. 메디케어도 메디케어면 메디케어 본부에서 스테이면 날라오잖아요. 어떻게 얼마 저기서 청구했고 메디케어에서는 얼마 지불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. 스테이먼트가. 그러면은 1,000불 했는데 메디케어 본부에서는 한 600불이야. 600불만 줬어요. 그러면 그 400불을 손님한테 청구 안 됩니다. 그러면 그거 만약에 청구했다면 그거 보고 해야 돼요. 그 사기예요. 그러면 아니 병원은 메디케어에서 지불하는 그대로 받고 끝나야 돼요. 그 엑스트라로 그 환자에게 청구 못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면에 보면은 저기 오게 되면은 꼭 그 맨 뒷장에 뭐 의심이 가거나 인정이 안 되거나 어떤 퀘션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는 연락처가 딱 나오잖아요. 몇 개. 가브먼트를 포함해서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소문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. 그리고 병원 치료가 빨리 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. 절대로. 뭐든지 서둘러서 빨리 하다 보면은 불상사는 거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모든 시간은 공정한 시간이에요. 그게 신중을 기하는 공정한 시간. 그러니까 급하면은 그냥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. 내가 급하게 치료할 일이 있는데 내가 닥터피스에 어포인트 금세 안 되죠? 뭐 병원에 마찬가지야. 그냥 앰뷸런스 그리고 멀진시 그냥 앰뷸런스 만약에 안 부르신다고 그러면 그냥 그 큰 병원에 에머전시 들어가세요. 그러면 그냥 치료합니다. 그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나 어떤 그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괜히 그냥 그 말장난 하기 좋아하고 또 괜히 그냥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그냥 현혹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. 아니에요. 여기서 급하시고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거나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어포인트ment이 빨리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에머전시로 가세요. 그러든가 뭐 요새는 워킹 그 어떤 그
닥터 오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냥 어포인트ment 없이 무조건 워크인 한다는 그런 거 지금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그 닥터 오피스들이.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말장난하기 좋아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이렇게 합니다. 싸고 비싸고 제대로 양심된 세계는 비싼 거 비싼 거대로의 값을 하고 싼 거는 싼 것대로의 값을 합니다. 분명하게. 예,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보험료 비싸 싸 비싼 거는 비싼 거대로의 혜택이 더 많이 있고 그 값을 하고 싼 거는 싼 거대로의 혜택이 좀 적고 또 그냥 싼 값을 합니다. 절대로 그런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. 저는 이 보험업계에서 건강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제가 지금 보험을 1995년부터 했으니까 28년 해수로 29년째인데 그중에 제가 건강보험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. 그 보험 종류를 파는 중에서는. 그러니까 건강보험엔 전문가예요. 따지고 보면은.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. 그 의사들도 잘 몰라요. 솔직한 얘기로. 또 가서 클레임을 하는 닥터 오피스나 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모르는 거 어떤 거 생각은 따져야죠. 따지면 이제 해결됩니다. 그냥 뭐 병원에서 차지했다고 해서 의심이 가는데 그냥 저기 닥터 오피스에서 차지했다고 의심이 가는데 그냥 지우라고 그러지 마세요. 그냥 한번 의심이 간다면 따지세요. 그러면 그 따진 중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변명이 맞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뭐 양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, 분명히. 그러니까 따지는 건 분명히 따지시라는 거예요. 그럼 양심 없는 사람들은 변명 제대로 못할 것이고 또 그 변명이 만약에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여기는 가부문을 비롯해서 컴플레인 하는 데가 있잖아요. 전화하시든지 이메일을 띄우시든지 편지를 띄우세요. 그러면은 양심, 불량심 판별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뭐 그냥 행설수설하고 있는데 행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. 뭐 여러분들에게 학교식으로 무슨 교과서가 있어서 지금 공부를 뭐 시킨다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.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.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. 저한테 배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한테 배울 거는 뭐냐면 제 실패한 이 경험을 그냥 들으시고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.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.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네.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한 대로 이거를 좀 배워야 되겠지, 저 사람한테.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. 내 이웃이 뭐 잘 살고 있다. 또 내 이웃이 병원에 가서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받아서 잘 해결됐다.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.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. 최고의 선생은 경험자한테 배우는 겁니다. 무슨 예를 들어서 수술도 마찬가지예요. 수술도 정말 위험한 수술은 그래서 최고의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 수술 받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또 그것도 경험했습니다. 제 이 갑상선 수술 이 지역에서 최고의 그래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제가 존 핫킨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습니다. 그래도 저 죽을 뻔했어요. 이 후유증이 생겨서.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좀 어떤 그 이런 지인 관계가 된다면 내 사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죽을 뻔한 순간 여기서 저는 목에서 피고름이 거짓말 과장돼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발도 더 나왔습니다. 근데 한 사발이 뭐예요? 제가 이거 해서 후유증 생겨가지고 나중에 저기 된 게 한 2달 석 달이 걸렸는데
어느 정도 고통이 사라지고 완치된 게 아니라 고름이 다 빠진 그 시간이 한 석 달 가까이 됐습니다. 제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뭐 자격은 뭐 저희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아요. 저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세상에 무슨 뭐 유명 목사, 저는 유명 목사도 아니고 유명 강사도 아니고 유명 박사도 아닙니다. 그저 실생활을 경험한, 그저 재정계통에서 일을 한 경험자일 뿐이에요. 저는 라이센스 여러분들보다 많을 겁니다. 제가 아마 어떤 에이전트보다도 많을 겁니다. 근데 저는 폼 잡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그 우쭐대는 거 저는 싫어해요.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절대 안 갑니다. 저는 그냥 조용히 저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그저 가끔 대화나 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저 어떤 경험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것뿐이에요.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